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1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제가 들어서면서 항상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9월 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9월 20일 전에 많은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 우리가 투자한 것들도 다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에 들어간 것들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낮은 점에서 주가가 좀 더 하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별로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수가 늘리면 또 내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 기분이 꾸리꾸리한 것들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투자 생활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들이 뭐 늘상 있는 것들이니까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앞으로 그러면 주가가 반등이 올라올 거냐 안 올라올 거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업황이나 실적이 괜찮은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 몇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도 우리가 바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연코 이야기 드린데 이번에는 말입니다. 10월 2일 날까지 무조건 신규 매수는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월 2일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장이 좋을 만한 턱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쉬는 타임,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져가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갖다가 잘 또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런 포인트를 체크하고요. 우리가 공부나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 다 공략하냐? 또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또 10월 2일이 돼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만 체크해서 다시 걸러내는 필터링을 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항상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1차 필터링 한 걸 다시 여러분 필터링을 하는 것들이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다고 하면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되시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늘 체크해야 되는 것이 시장 동향이고 선물 동향입니다.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 다음 주 10월 2일 날이죠. 그날 같은 경우가 월간 만기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항상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요. 자, 이번 같은 경우 여러분은 명확하게 포지션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단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갖다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3,400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밀고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환경이나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로 10월 2일 날 같은 경우는 가격주가가 그 당일날 같은 경우 많이 내려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좋은 종목은 그날 매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것들을 공략을 하고요. 또 사실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손을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그 이후부터 우리가 드리블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아주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눌리고 있고 트럼프가 뭐 의약품 관세 100% 매긴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다 신경을 쓰고 다 대응할 수 있는 뭐 글쎄요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바로바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대응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손절 아니면 평단 조절일 텐데 그걸 평단 조절 같은 경우는 제가 함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 현금이 금방 소진이 됩니다. 사실 주식을 우리가 거래하면서 가장 소비성이 강한 게 뭐냐면 평단 조절을 갖다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현금이 앵고 금방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평단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됩니까? 네,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아무리 평단 조절해도 주가가 바로 반등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은 우리가 몸에 체득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리바운딩 할 때쯤 돼서 우리가 하평단 조절을 해주는 게 가장
현금이나 시간적 요소 이런 것들을 갖다 덜 들여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 동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1,410원이 드디어 위로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왜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투자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금리 인하 기조 이런 것들은 사라지기도 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일본한테는 5천억 달러 투자 선불이다라고 우리나라 3,500억 달러 달라고 하고요. 유럽한테는 9천억 달러인가요? 그 선불로 투자해달라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나타나는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NK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숫자로만 얘기할게. 이게 1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상당히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으니까 155를 넘어가잖아요. 155, 156, 157 이렇게 가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또 한 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NK 트레이드가 작년 8월 정도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때가 159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격차나 당시 상황이나 환율 격차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쯤 나타난 현상들이다. 다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방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날 현상은 아니니까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포인트를 체크해 두시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꼭 그곳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근접해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합니까? 경계하거나 주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환율이 1,430원, 40원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본 과거를 한번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율이 고점일 때 주식을 갖다 좀 매수를 했을 때는 그 후에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원리를 좀 가지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이동하는 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 속에서는 주가가 좋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움직이는 것들은 뭐겠어요? 상당히 테마적인 거나 잡주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우리 주식 거래 못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EO 테크닉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D램, 낸드, 업황,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26년도까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공략할 포인트는 아니겠죠. 당연히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종목이 좀 우리가 앞으로도 공략해 볼 만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026년도 가이던스가 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관련된 장비 중에서는 좀 특징적인 것 나름 우리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갖다 공략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오 테크닉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닐링 장비 중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P4, P5 관련된 부분을 갖다 증설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HBM3, HBM4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생산이 앞으로 다 진행이 될 거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 삼성전자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삼성전자가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그런 혜택들을 누려갈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된 것들 중에서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오 테크닉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들은 한 번 정도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들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건 대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하는 겁니까? 예.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고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장비주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다? 2026년도에 상당히 업황이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종목들이 다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내년도 가이던스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동시에 어떻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또 선반영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근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리포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년도 2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전까지는 모든 거요. 장비나 이런 것들 세팅을 다 맞추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나와서 반영이 되는 것들은 보통 3분기 정도, 내년 3분기 정도에 반영이 될 거고 주가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장비가 실제로 공급이 되고 선반영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고 났을 때 그쯤이 어디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100억대를 넘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같은 경우는 100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올라가니까 그럼 주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인 평균 주가는 높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내년도는 좀 더 높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단계적인 계단식 업사이드 상상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이 좋을 때는 거기까지 달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야 주가가 그냥 단순하게 많이 올랐네 이것만 보시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평균선인지를 갖다 계산해보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내용들이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면서 무작정 달려나갈 거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YY 대비해서 2024년, 2025년, 2026년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실적,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100%, 100%씩 올라가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근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자, 2024년도 기준치를 보면 16만 원 정도가 평균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에버리지가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보다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매수하는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수급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처음 들어온 빨간 양봉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스킵이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61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이 자리 근처부터 20만 원 아래쪽 이 사이 구간이 어딘가가 포인트가 될 건데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서 기다려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가이던스까지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 준다. 그리고 정상적인 높은 밸류에이션, 평균 밸류에이션까지 생각해 보면 한 28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이던스 상황이다. 그리고 실적이 어디에 몰린다고요? 내년도 2분기 쪽에 많이 몰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보면 어쨌든 관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저점이 형성된 거, 여기는 좀 무시하자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주가가 상승 고점을 때리고 나면 절반 정도 회선하는 게 기본적인 큰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선 위아래 단에서 모니터하면서 체크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반도체 D램하고요. 어쨌든 뭐 낸드 뭐 이런 것도 생산량이 증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삼성전자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미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쉼없이 달려온 종목이면 틀림없어요. 그럼 쉬어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거에 상당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세정 코팅 부분에서는 코미코를 따라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 미코세라믹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3분기부터 어떻게 장부상에 또 기재가 올라오는데 미코세라믹스 영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나름 그래도 매출 부분에서 크게 신장이 나타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가이던스를 좀 더 업사이드로
또 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미코 자체 실적이나 내용으로 가지고는 목표가가 원래 10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10만 원 도달했어요. 10만 원을 초과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내년도가 훨씬 더 좋아요. 가이던스가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 점이 누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예, 삼성전자가 일을 잘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회사들도 더불어서 같이 잘 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4분기 정도니까 이게 3분기 실적은 양호할 거고요. 3분기, 4분기 넘어간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 내년도 1분기, 2분기 가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만 할 수 있는 내용이면 틀림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거래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없다. 대만도 잘 나갈 거고요. 그죠? 중국도 잘 나갈 거고요. 한국도 잘 나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실적과 영업이익 증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뭐다? 매크로가 좋은지 나쁜지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은 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그런 거죠. 한 달, 두 달 사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가가 여기였다니까요. 목표가 이상 초과하고 나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격이 좀 크죠.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0일 이평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 정도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가 정비를 들어선 종목들이 조정이 크게 들어오는 곳이 어디겠어요? 60일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들어오는 것들이 보통 20일 라인인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20일 라인에서 조정이 멈출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20일과 60일 라인 이 사이에서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슈팅하기 시작한 자리다라고 생각해보면 저 자리 어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를 갖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면 우리가 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단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 현황들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보통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들어올 때 동시에 다 같이 들어오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테마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국도화학 이런 것만 이야기 드렸지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것들은 이야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NCC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가 많이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돌았던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 이러다간 다 죽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내용들도 있고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한다. 석유화학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우리 한중일에서 대부분 생산하는데 여기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이 이제 그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이죠. 다만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이 턴어라운드 사이클도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또 이게 수익 구조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잘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갖다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또 오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 종목을 갖다 바로 공략하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1일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것들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단기 하루에 3% 4% 먹으려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중국 중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 상당히 또 흑자 전환 이슈를 갖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수익성 지표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 부분이 좀 의미를 있어요. 이게 선행 지표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에틸렌 관련돼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디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꽤 3년 동안 적자를 봤기 때문에 빚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보증승고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점들은 참조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볼 때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어쨌든 스프레드 이쪽이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시면서 조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나름 이 박스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수렴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뉴스가 나와서 4%뭐 정도 오르는데 오늘 같은 날 오른다고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내년도가 계산 사항이 상당히 높은 거고 3분기 실적까지는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나오는 그때쯤이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이 종목은 한 11월쯤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은 인지만 해두시고 그때쯤 돼서 이제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을 꽤 긴 시기를 두고 가야 되는 것만은 인지하시고요. 근데 또 한 번 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또 짭짤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묵직하게 가는 것들은 가끔가다 포트폴리오 때 넣어두면서 가는 것은 또 내년도를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롯데 관련된 거 잘 거래 안 하는데 이거는 해도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종류가 좀 다른 화학 종목 하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마다 에폭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에 들어가는 도료, 뭐 이런 걸로 공장에 들어가는 도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은색으로 된 그 도료 아십니까? 예,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화학 쪽 잘 모르시거나 페인트 쪽 관련된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항상 1차 도료가 잘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해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기초 재료로 항상 우리가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조선업하고요 공장 증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마진율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 높진 않은데 지금 구조조정이 또 이루어지고 나면 동사 같은 경우도 또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조선업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복시 관련된 수요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자, 상승을 하고요. 조정을 꽤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120일 라인 아래쪽에 들어오면 이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 공략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화학, 석유화학 쪽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이 종목에도 네거티브하게 작동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국내적인 업황도 좋다. 다만 쪽 인도 쪽 이렇게 해외 쪽 나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뭡니까? 이게 사실 운송비가 많이 들면 영업이익 부분이 별로 남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 뭐 영업이익 분의 시장은 있는데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화학 분야에서 수지가 좀 개선된다는 모습이 나오면 더불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무조건 저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공략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한 피어스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장 공략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잘 어떻게 테마도 잘 돌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거 관련돼서 쭉 올라갔다. SOFC 있잖아요. 수소발전 이거 관련된 내용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올랐는데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는 한 명절 직전에 한번 매수를 해놓고 양방향으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미 뭐 수소발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주에 발전소 짓고 간다는 건 정부에서 확정을 졌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이 한 번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고 뭐 두산 퓨어셀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갈 거고요.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의 개념으로 해서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 트레이딩적인 요소가 있죠. 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수주가 안 떨어지면 그죠. 주가가 눌리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고 가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종목도 간혹가다 모니터링 하면서 가야 된다. 뭐 당장 사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쭉 보다가 다음에 제가 이 공략 포인트를 좀 이야기 드리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내리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